안녕하세요. 대기 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후 위기가 왜 일어나고 있고 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맨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우리 공동의 집,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작년이에요. 작년에 영국의 이제 이코노미스트 이제 주간지에서 그 앞서의 그 그림을 갖다가 그 표지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세로로 한 줄 한 줄은 지구 평균 기온을 나타내요. 한 해 한 해.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 그다음에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가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 이제 지난 150년 동안에 이렇게 기온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러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후 이슈와 관련된 특별호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학적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이런 사회와 깊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월 달에 타임지에서 2020년이 이제 한 번뿐인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 그러니까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기후 위기를 다뤘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은 그냥 단순하게 멋진 그림이 아니라요. 맨 위에 있는 요 선들 하나하나가 다 과학의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이산화탄소 그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2020년에 지금 줄어든 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됐으니까 이 아래쪽에는 기온이 상승되는 모습이고요. 기온이 상승이 됐으니까 빙하가 지금 녹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빙하가 또 녹았으니까 해수면이 또 이렇게 상승이 되겠죠. 이러한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을 갖다가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 높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그림 안에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한 위기가 무엇인지, 이걸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우리 현생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등장한 거를 한 15만 년, 20만 년 전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보냅니다. 단지 한 1만 년 전쯤부터 해서 이제 농업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뭐 청동기,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고작 1만 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인류는 구석기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이고요. 지금 여기가 10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만 년 동안에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린란드에 있는 그 빙하에서 뽑아낸 그 자료로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린란드 위에 이제 빙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빙하는 바닷물이 얼어서 된 빙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육지에 있는 빙하들은 다 눈이 내려서 눈이 얼어갖고 된 그러한 빙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공기방울들이 다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린란드의 빙하에서는 맨 아래쪽의 빙하에서는 10만 년 전에 공기방울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은 훨씬 더 빙하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남극에서 제일 아래쪽에는 85만 년 전에 우리가 공기방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린란드를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북반구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북반구를 대표하는 기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린란드의 빙하에 이러한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만 년 전에 이제 공기방울을 빼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농도를 알아낼 수가 있고 또 미세먼지 농도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다 이제 그 그린란드는 그 빙하로 쌓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먼지가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 먼지가 있다. 이거는 북반구에 이제 바람이 굉장히 세 갖고 이런 육지에 있는 먼지들이 거기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먼지
그 그린란드의 먼지의 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북반구에 당시에 어느 정도 바람이 강했는가를 우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추정을 해서 만들어낸 이제 온도이고 이제 바람 속도도 알고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 이제 빙기 때를 이제 분석을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기준으로 온대지방 기준으로 한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재해성의 날씨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그 이제 재해성의 날씨 대표적인 게 이제 태풍이죠. 태풍이 예전에 이제 호남 평야 같은 데를 한번 쓱 쓸고 지나가면 뭐 군인 동원하고 해갖고 벼 세우기를 하죠. 그래서 겨우겨우 한 해 추수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재해성의 날씨 이 태풍이 10번을 쓸고 지나간다 그러면 거기 뭐 나달이 몇 개 달리지를 못하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극단적인 날씨가 많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농업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빙기 때는 수만 년 동안에 다 이때에는 그냥 수렵, 채취를 하면서 이미 달려 있는 거 따먹고 그다음에 동물들 이제 쫓아가서 잡아먹고 하면서 수렵 채취의 그런 구석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만 년 전쯤이 되니까 그때 이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조금 변하고요. 그다음에 지구가 이 자전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햇빛의 강도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만 년 전부터 해서 기온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000년 전쯤이 딱 되니까 기온이 굉장히 이제 안정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기온이 안정화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곡물을 갖다가 그 하나를 갖다가 나달을 이제 심게 되면 이게 자라서 50개, 60개씩 달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었을 때 바로 농업이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러한 자연 재난으로 다 그렇게 다 떨어지지 않고 이거는 나만 알 것이다. 더욱더 소출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을 때 바로 농업이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농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비료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강 상류에서 이제 퇴적물이 내려와서 강 하구에 모이죠. 거긴 물도 많고 그다음에 비료 성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 하구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렇게 살게 되면서 이제 문명이 차츰차츰 그렇게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000년 전이라고 하는 딱 이 시점, 요 이전을 지질학에서는 빙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12,000년 이후를 완전히 새로운 그런 지질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홀로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에 있어서는 12,000년 전 이전을 갖다가 구석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12,000년 전 이후부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다음 이제 문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12,000년 동안에 제가 굉장히 기후가 안정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했지만 저 안에서도 홍수도 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끊임없는 기후 변화가 그 자연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기간들도 저 12,000년의 기간도 몇백 년 단위로 다 기후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한 50년에서 100년 동안 이런 가뭄들이 일어났었을 때 도대체 우리 인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 인구하고 지금 기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위에는 이제 중국의 인구인데 보게 되면은 그냥 쭉 늘어난 게 아니라 쭉 늘다가 줄다가 늘다가 줄다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는 지난 한 2,000년 동안에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거는 뭐 축우기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잰 강수량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석회 동굴 안에 들어가면 지하수가 막 이렇게 떨어지죠. 지하수가 이제 떨어지는 그 물을 갖고서 우리가 석순, 종유석이 이렇게 이제 매년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홍수가 났었을 때는 지하수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 가뭄이 들었을 때는 지하수가 조금밖에 안 떨어지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이용을 해갖고 수천 년 동안에 이러한 강수량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미리 내렸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최소한 가뭄이 들었었는지 홍수가 났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당나라가 이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팽창을 하던 시절에 인구가 쫙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당나라 막판이 되게 되니까 한 100년 정도에 걸쳐 갖고 이렇게 가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중국의 그 왕조의 역사를 보면 그 왕조 막판이 되면 항상 그 가뭄이 들죠. 가뭄이 들고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또 중앙 정부가 이제 그거를 제어를 못하고 통제를 못하게 되면 이제 왕조가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패턴을 갖습니다. 바로 이제 그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이 100년의 가뭄에 결국 멸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가 들어섰어요. 송나라가 이제 들어서 갖고 인구가 쭉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 북쪽에 이제 몽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몽골은 제국을 팽창하던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은 학살을 하면서 이 제국을 팽창을 해요. 뭐 사람만 보면 다 학살을 하면서 그렇게 전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국이 한참 팽창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인구가 좀 이렇게 줍니다.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원나라를 세웠죠. 그 몽골이 원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원나라가 이제 멸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한 50년 정도 또 가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에서 이제 명나라를 세우게 되죠. 명나라의 첫 번째 그 황제는 바로 농민 반란군이었죠. 결국 이러한 배고픔에서 농민 반란군이 바로 이제 새로운 왕조를 바로 세웠고 그게 명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쭉 증가를 하다가 명나라 또 막판이 되게 되니까 또 한 50년 이렇게 또 가뭄이 들어오고 청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후 변화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홍수 가뭄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회하고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역사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굉장히 깊다. 사회 불안정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인류의 그런 역사하고 이제 기후와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깊은데요. 쭉 좀 이야기를 이제 넘겨서 최근까지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12,000년 동안 이제 변화된 그런 인구인데 12,000년 전에 지구상에는 인간이 400만 명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던 1800년경에 10억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2020년에 지금 78억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8천만 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또 내일이 되면 또 22만 명을 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지구의 이 인구가 밥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인구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1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 수렵 채취인들은 하루에 쓰는 에너지가 300와트. 그러니까 60홉짜리 전구 5개 정도의 에너지를 썼는데 오늘날 우리 소비 자본주의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8,000와트의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구에다가 이러한 어떤 부담되는 거를 갖다 더 가중을 해줘야지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 변화되는 이러한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속도로다가 여기에다가 이러한 어떤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또 수십 배를 여기에다가 가중을 시키는 이러한 상태에 바로 지구가 우리가 현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인간이 만든 이러한 세상이 2배, 10배씩 돼도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걸 다 수용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 지구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러한 위기의 그러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성장이 매년 지금 3%씩 되고 있어요. 올해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무너지기는 하겠지만 또 이것도 끝나면 회복이 바로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3%씩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매년 3%씩 성장을 하게 되면 23년이 지나면 2배가 됩니다. 그 경제가. 우리가 경제가 그렇게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우리 뭐 두뇌하고 근육의 힘만으로다 그게 2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착취적으로 갖다 써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거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폐기를 해야 되겠죠.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온실가스, 미세먼지, 온갖 쓰레기를 지금 쌓아두는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오늘날 이제 위기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는 이미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 지구를 넘어서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2배 더 이런 물질을 더 사용하는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이제 끝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 실험 시간에 유리 접시 안에다가 영양분을 집어넣고요. 거기 미생물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한 마리가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이렇게 증식을 막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지금 이 인구 증가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미생물들이 그 유리 접시의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려요. 그런데 절반을 한번 딱 채우고 나면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그 유리 접시 거기를 꽉 채워버리죠. 그리고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그냥 멸절을 해버립니다. 바로 지금 인류가 거의 그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구는 유한한데 인간의 그런 욕망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 서로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한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후 위기, 지구 위기의 그러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이건 또 과거로 또 돌아가서요. 여기가 현재이고 지금 42만 년 전이에요. 어, 지난 이제 한 100만 년 동안은 한 10만 년의 주기로다가 빙기, 간빙기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이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게 되면서 자, 10만 년 동안에 걸쳐 갖고 온도가 쭉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요. 그랬다가 만 년에 걸쳐서 이제 온도가 쭉 올라가서 간빙기로 갑니다. 그와 함께 온도가 떨어질 때 빙기로 가는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떨어지고 다시 간빙기로 온도가 이제 상승될 때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규칙적이죠. 저건 자연이 스스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함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10만 년 동안 저런 이제 규칙적인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이제 2만 년 전에 빙하가 최대로 팽창을 했던 그 마지막 빙하기예요. 그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공기 중에 0.02%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빙기 동안 요게 만 년에 걸쳐서 갔는데 0.03%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늘리는 거는 만 년에 0.01%를 늘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화석연료를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막 배출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늘렸잖아요. 그래갖고 약 100년 동안에 0.01%를 늘려서 지금 현재 공기 중에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자, 그러면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는 게 만 년에 0.01%인데 사람은 화석연료를 배출해서 100년에 0.01%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의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0배나 빠르게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금 공기 중에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기온에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자연에서는 우리가 빙기, 간빙기, 지구 평균 온도는 고작 한 4, 5도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빙기에서 지금 이제 간빙기까지 오는데 만 년이 걸리는데 그거는 4도가 변했어요. 4도 상승을 해갖고 빙기에서 이제 간빙기로 온 것입니다. 자,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화석 연료를 배출을 해갖고 100년에 1도를 갖다가 상승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죠. 지금 이렇게 쫙 증가하는 게 이게 가장 빠른 속도인데, 사람이 지금 변화시킨 그 속도는 저거보다 25배나 지금 빠르게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깥에 보고 있는 이 생태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빙기, 간빙기를 다 견뎌냈던 그러한 생태계들입니다. 그런데 이 25배나 빠른 지금 인간이 변화시키고 있는 이거는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생태계, 그러니까 고산식물이나 양서류나 이런 데부터 이제 하나하나 멸종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멸종이 돼가고 있어요. 젠가 게임에서 이런 벽돌을 하나하나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양서류, 고산식물 당장 없어도 인간이 사는데 별 지장이 없죠. 그리고 이 생태계가 다 무너지지도 않았죠. 이제 약해 보이니까 뭐 하나둘 그렇게 빠져나가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지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냐면, 지난 5억 4천만 년 전에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간이 없어도 이 지구는, 이 지구에 있는 생명을 갖다 거의 다 멸종을 시켜버렸잖아요. 지구는 스스로 생명을 멸종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 대멸종에서 하나의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었던 생명은 하나도 살아남아서 오늘날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먹이 사슬 최정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생태계 전체가 필요하죠. 먹이 사슬이 꼭대기에 있었던. 근데 이게 우르륵 다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당연히 그러면 먹이사슬 정점에 있던 그런 생명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년 전 중생대 때 그렇게 멋지고 거대한 공룡들이 우리가 살아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공룡들을 바로 오늘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생태계에 가장, 우리 인류는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일으킨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 갖고 생명들이 하나하나 저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구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별일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보지만 이제 언젠가 이거 하나 빠져도 될 것 같은 그거를 하나 벽돌을 빼내는 순간 저 젠가가 다 무너져 버리겠죠. 바로 우리의 생태계에도 그러한 식으로 이제 무너지고 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인류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6번의 대멸종이 일어났을 경우에 바로 인류가 완전 멸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명이 지속할 수 있는 기후의 범위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건데, 지금 이제 가로축은 그 연평균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은 연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수량하고 그 기온에 그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가를 나타낸 그러한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주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이 연평균 기온으로 따져서 넓은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우리가 식량이 이 지역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빨간색의 이 온도 범위 폭을 보게 되면 고작 한 4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1도가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뭐 파리기후 협약 이런 데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연구 결과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아져서 이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지금 15억 명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사람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넓은 범위의 기후 범위에서 문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식량 생산 때문에 그런 건데,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이 문명이 만들어졌고 저 좁은 범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식량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저게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그런 문명, 우리의 생존이 바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참 그 1도 지금 뭐 2도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감이 안 오죠. 왜냐하면 요즘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한 20도가 지금 왔다 갔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북쪽에 추운 나라를 가도 다 뭐 살만하고 뭐 더운 나라 가도 뭐 선풍기 있고 에어컨 있고 이러면 다 사람들 살고 살만한데 왜 1도, 2도가 왜 문명의 붕괴냐 이러한 이야기들 자꾸 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왜 그게 지구 평균 1도, 2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북반구 여름철 평균 기온의 이제 빈도 분포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북반구에 대표적인 관측소들이 있어요. 백엽상에 이제 관측하는 건데 여름철 이제 평균 기온 값을 이제 뽑아낸 겁니다. 수십 년 동안의 그 여름 평균 기온 그냥 한 군데 자료가 아니라 많은 자료를 다 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도 그러니까 그 뭐 한 학급에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평균인 사람이 가장 많겠죠. 그 숫자로다가 그다음에 아주 키가 큰 학생은 적을 것이고 아주 키가 작은 학생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빈도를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종 모양의 이런 분포도로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평균값에 가장 많이 이제 그 발생을 할 것이고 평년보다 온도가 높거나 평년보다 온도가 아주 낮거나 적게 발생을 해서 전체 이제 그 빈도를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종 모양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80년 이전의 모습에 이제 여름 평균 기온의 빈도는 이러한 모습이었고 요거를 까만색을 여기에 칠해 놓고 2005년 이후를 다시 여기다가 지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평균값에 가까워요. 보게 되면 80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에 한 0.7도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반구 여름철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80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로 따지게 되면 한 0.7도 평균 기온은 0.7도 정도가 상승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니까 이 종의 모양이 옆으로 좀 이렇게 퍼졌어요. 이렇게 저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막 이렇게 이제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공기 입장에서는 뭔가 예전에 없던 충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다가 충격을 빡 주면 이게 이제 진폭이 막 이렇게 커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공기 중에다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서 공기가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 이 기후의 날씨의 이 변화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 지구 가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한파 들어올 때 보면 세게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이 기후의 이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폭염 쪽으로 많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한파가 발생하는 이유는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의 모양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요. 통계학에서 이걸 이제 분산이 커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평년보다 온도가 3도 이상인 경우는 80년 이전에 0.1%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 횟수로다가. 그런데 2005년 이후가 이 5년 이후가 되니까 14.5%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145배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평균보다 극단적인 날씨에서 우리가 이제 피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이러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는 말들이 있죠. 역대급 날씨, 그다음에 뭐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날씨 이러한 것들을 거의 지금 우리 매년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위기로다가 이렇게 가까이 온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1도다, 2도다, 3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직관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바로 이렇게 위험성 있는 재해성의 날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가 되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평균 1도, 2도가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 직관처럼 별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온도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금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많이 줄어서 뭐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언론 기사들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이 이제 맞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1970년이요. 이제 최근까지 해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쭉 계속 증가를 해오다가 여기 빨간색 쐐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2020년에 저기 줄어든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연도별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월별로다가 요 2020년 것만 이렇게 쭉 다시 보인 겁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 17%까지 줄였습니다. 저거는 2차 대전 막 이럴 때 막 전쟁으로 막 산업시설이 다 붕괴가 되고 이랬을 때 줄어드는 양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줄은 겁니다. 17%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줄이고 나니까 이제 뭐 경제가 안 돌아간다, 사회가 안 돌아간다 그래갖고 좀 풀기 시작을 해갖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예년 다 회복한 그런 수준에 왔고 그래서 다시 또 이 코로나19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 이제 금년에 상반기에 거의 한 10% 정도를 줄였어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줄였죠. 이게 이제 기후 위기에 기후 변화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그 아래 그림은 2010년도부터 이제 최근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관측소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여기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장 굴뚝에서 나오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 배출량이고요. 그다음에 요 농도라고 하는 거는 아주 공기가 깨끗한 이런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본 그 농도입니다. 여기 이제 칼라로 표시된 거는 전 세계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그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요 까만색이 전 세계 평균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름철이 되면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많이 흡수를 하죠. 이 식물들이. 그래서 농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늘어나고 이런 계절 변동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줄었다, 겨울에 늘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화석 연료를 쓰면서 계속 많이 배출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이죠. 요 까만 요 선은 이 변동선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절 변동선을 다 드러내 버리게 되면 이제 이러한 직선을 얻습니다. 2020년이 지나도 전혀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지를 않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아까 요 배출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욕조에서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이 물의 양하고 같아요. 그다음에 농도라고 하는 거는 이 욕조에서 이 물 수위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조는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누적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조는 이게 막힌 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10% 줄였다 해도 그래 물을 갖다가 지금 나오는 양의 10%를 줄였다 해도 90%의 물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욕조는 계속 욕조의 물 수위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10% 줄인 거 이거는 지금 기후 위기 대응하고 아무 상관없고 지금 90%가 지금 나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기후 위기는 점점점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0.01%를 늘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0.01%의 이산화탄소가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가야 되는 그 이게 들어온 햇빛의 양만큼 우주로다가 그 열이 또 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은 계속 햇빛만 받으면은 뜨거워지잖아요. 그 가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40만 개 정도가 터지는 에너지를 갖다가 잡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이게
작은 양이지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소인 거죠. 우리가 충격을 세게 맞아서 엉덩이 같은 데 맞아서 멍이 들 정도라고 하면 그건 이제 멍이 풀리면 그만이지만 멍들 정도의 충격을 우리가 급소를 맞으면 직사를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급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은 양이지만 굉장히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1998년 이후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29억 개 정도의 그런 원폭 에너지가 폭발한 에너지가 그냥 공기 중에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29억 개 정도의 폭발한 에너지라고 하면 뭔가 지금 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제 해양에서 93% 이상의 열을 갖다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육지가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땅바닥이 따뜻해지고 빙하를 녹이는데 에너지를 좀 쓰고 공기 중에는 2% 미만만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 뭐 폭염이 일어났니 가뭄이 일어났니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바다가 열을 갖다 받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지금 받아주고 있어요.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바다 자체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바다는 한번 변화가 일어나면 공기보다 훨씬 더 지속성이 큽니다. 그래서 얘는 바다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인간은 거의 이거를 통제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많이 돼 갖고 대륙권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 그러니까 날씨가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한 10km 높이 정도까지가 됩니다. 그 전체 층에서 지금 기온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대륙권 바로 위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공기층이 있어요. 두 공기층이 공기가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딱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대륙권에서는 이제 온실가스가 나와 갖고 열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저 10km 저 위쪽에 있는 성층권에서는 옛날에 올라오던 열이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성층권에서는 이렇게 지금 냉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인 이 대륙권에서는 기온이 상승을 하지만 저 10km 저 위쪽에서는 아래쪽에서 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10km 이상에서 냉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온실가스의 효과이고요. 이건 대표적으로다가 우리가 온실가스의 효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그런 과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제 지난 100만 년 동안에 빙기, 간빙기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홀로세라고 하는 12,000년 동안의 안정한 기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문명을 건설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나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많이 배출을 해 갖고 지금 이제 찜통의 계곡에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찜통의 계곡에 빠지게 되면 인류는 스스로는 이 지금까지 문명을 건설해 왔던 이러한 안정한 기후 속에 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북극 쪽을 가게 되면 거기는 바다로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춥기 때문에 그 위에 바다 위에 빙하가 올려져 있죠. 햇빛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반사가 돼서 나가요. 그렇지만 거기가 이제 녹게 되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 햇빛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가 되겠죠. 지구에 흡수가 됐으니까 더 많은 빙하를 놓고 그러면 더 많은 바다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막 온도가 스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상관없어요. 지구는 스스로 그렇게 온도를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금년에 지난 6월 달에 그 시베리아 그쪽에서 38도까지 기온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그 지역에 는 항상 눈이 덮여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온난화가 돼 갖고 눈이 녹아 버렸습니다. 눈이 있었을 때는 햇빛이 들어왔다 반사가 돼서 우주로 갔는데 지금 녹아 버렸으니까 땅이 드러나고 풀이 자랐죠. 거기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흡수를 합니다. 이 지구가 그렇게 되면 스스로 이제 열을 높이는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높은 온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밖에도 이렇게 스스로 지구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평균 온도를 갖다가 지금 요 임계치예요. 이거를 2도를 넘는 순간에는 이제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러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가갖고서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인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정상인 지금까지 문명을 만들어 왔던 이런 안정한 기후 조건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찜통 저런데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비상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절이라서 우리가 1918년, 19년에 일어났었던 스페인 독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그 당시 한 최저 한 2천만 명에서 최대 한 5천만 명까지 사망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기록을 보게 되면 14만 명이 사망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독감이었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이제 미국의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필라델피아, 하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인데 이제 세로축은 10만 명당 이제 사망한 숫자예요. 그 스페인 독감으로. 그다음에 가로축은 그 이제 날짜입니다. 필라델피아는 9월 17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고 그냥 축제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사망자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주쯤 지나서 10월 3일이 돼서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망자가 이렇게 나왔었고, 반면에 세인트 루이즈는 10월 5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고 이틀인 10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갖고 사망자가 그렇게 크게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한 달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막 경제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상공회의선이 이런 데서 좀 풀자. 지금 좀 줄기도 하는데 그래서 진짜 풉니다. 풀었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또 놀래갖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갖고 이렇게 깔아앉습니다. 원래는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날 거 혹을 하나 이제 더 붙이고 이렇게 깔아앉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세인트 루이즈는 저게 통제가 가능한 스페인 독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위험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 수는 없어요.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고 뭐 금융위기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그렇게 발생을 하지만 그게 통제 가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세인트 루이즈는 통제 가능한 그런 스페인 독감으로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이 필라델피아는 완전히 의료 체계 역량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는 병상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극도의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있다라고 치고 또 옆에 계신 분이 또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데 병상은 하나밖에 없대. 둘이 만나서 민주적인 그 합의가 되겠어요? 제 가족보다 당신 가족 먼저 들어가서 살리십시오. 세상에 그런 말이 제 입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냥 혼돈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극단적인 혼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무질서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권리를 굉장히 권위적인 이러한 정부에 넘겨주게 됩니다. 바로 그게 나치의 등장이죠. 1930년대 1차 대전 이후에 그런 혼란들, 그 다음에 1930년대 그 대공황의 그 시절에 그 당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이 가장 교육 수준도 높았어요.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그러한 무질서를 잡아주겠다라고 안정화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총칼로 그거를 장악을 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표로다가 이 사람이 나치가 그렇게 히틀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극단적인 이러한 어떤 혼돈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민주주의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제대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일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기후 위기와 관련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850년에서 2100년까지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인데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구 평균 기온, 이건 관측된 값입니다. 1850년에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기온이 여기까지 상승을 했고요. RCP 2.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100년도까지 우리가 2도 이내로 안정화를 시키는 경우에 이제 기온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봤고, RCP 8.5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혀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될 때 이제 기온이 이렇게 변화될 거다라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이제 1도가 이제 상승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거하고 가장 좀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정상에서 1도 정도 더 높게 되면 뭔가 컨디션이 이상하고 내가 병에 걸린 듯하고 그런 어떤 뭔가 몸의 이상을 감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는 기후 위기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후 위기의 전조 현상을 감지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우리가 지금 감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항시적으로 뭔가 이제 안 좋은 날씨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이제 확산이 되는 것이고, 실제 기후 위기는 2도 이상을 넘는 그 순간부터 파국의 상황으로다가 기후 위기는 본격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기온이 상승된다는 건 도대체 뭐냐? 폭염일수가 많아지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물이 부족하고, 그럼 가뭄이 들고, 그럼 식량이 부족하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감염병이 들고, 우리 생존의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이제 넘게 되게 되면 이제 파국의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2도를 넘게 되면, 앞서는 그 스페인 독감도 그랬고, 보면은 꺾였잖아요. 마지막에 끝이 났잖아요. 우리가 뭐 금융위도 끝이 났고, 홍수도 끝이 났고, 가뭄도 끝이 났고, 전쟁도 끝이 났고, 다 끝이 났었어요. 그런데 얘는 보세요. 2도를 넘는 순간 얘는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가잖아요.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이제 넘게 되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결국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져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드러나면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걸 팔지를 않아요. 먹을 게 없어요, 마트에. 아, 그러면 뭐 2, 3일 후에 이게 채워지겠네? 지금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마트에 갔더니 먹을 게 팔지를 않는데 그 상황이 이제는 점점점 악화가 되어져 가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걸 또 팔지를 않아요. 걷다가 재난지원금을 왕창 풀었다고 칩시다. 정부가 먹을 것도 팔지도 않는데 재난지원금 그거 풀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재난지원금을 풀잖아요. 이건 통제 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풀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난지원금도 아무 소용이 없는, 바로 이거는 우리가 뭘 지금 현재 시스템 갖고 돼서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가치를 바꿔내야지만이, 지금 우리의 삶의 가치, 사회의 가치를 바꿔내야지만이 바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현재 추세로 가게 되면 2도는 무조건 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진 이러한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갖다 재생 에너지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한 금세기 말에 한 3도 내지 3.5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체온이 정상에서 한 3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죽음을 앞두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대로 가게 된다는 건 바로 문명이 멸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봤을 때 1.5도를 넘는 거는 지금 한 2040년 경이면 넘게 돼요. 그 다음에 2도를 넘는 거는 한 2060년 경이면 돼요. 그럼 20년, 40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우리가 좀 잘 대응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동안이란 말이 여기서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았을 때 6월 21일 날 하지 때 햇빛이 제일 세요. 그렇지만 기온은 8월 초가 돼야지 가장 높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이 표면이 따뜻해져야지, 그 따뜻해진 거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워요. 그게 한 달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21일 햇빛이 제일 쓸 때가 아니라 바로 한 달 반 후에 8월 초가 돼야지 이제 기온이 제일 높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 눈앞에 드러나냐?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바다 표면이 다 뜨뜻해져야 돼요. 이거는 한 10년에서 한 수십 년 동안 걸리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이러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남아있는 기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년 초에 그 호주에 한 7개월에 걸친 그러한 가뭄 산불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배출을 했던 이산화탄소의 그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대응을 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여유 있는 시간은 없고 당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기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의 문명, 우리의 생존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험이고, 그 다음에 이건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고, 우리 눈앞에 드러나면 이제 끝나는 그러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왔던 그런 모든 위험하고는 전혀 질이 틀려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험들은 그거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많은 인류가 고통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사회도 만들고 좀 더 나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갔었는데, 이거는 어떤 그러한 그 회복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후 위기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한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문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위기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러한 위기와 전혀 다른 그러한 위기입니다. 예, 이것으로 이번 첫 시간 우리가 기후가 왜 일어났는지, 그로 인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기후 위기가 전망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